ERP 정보관리사 2019년 4회차 물류 1급 시스템과 영업관리 부문 1번 문제부터 11번 문제까지만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할 때는 4회차 짝수차기 때문에 물류 1급 회사 B 회사를 선택을 하고 사원은 홍길동으로 로그인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물류 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김 과장, 이 대리, 박 대리, 정 차장이 각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류 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 메뉴를 찾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 잘 모르면 일단 다 메뉴를 펼쳐놓고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물류 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 메뉴입니다. 먼저 조회를 하시고 이 상황에서 김 과장 개별 거래처별 등록에서는 거래처 영업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다. 거래처별 등록에서는 거래처별 영업 담당자, 예를 들면 대형전공의 영업 담당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이대리는 영업 담당자는 여기에 있는 영업 담당자는 사원 등록에 사용자 여부가 여인 사원만 등록할 수 있다. 영업 담당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입력을 하냐면 적당한 데 두고 F2키 도움키를 누르면 이 사람들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조회.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원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실적 담당자라고 별도로 이름들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2번 이게 틀린 답입니다. 사원 등록에 사용자 여부가 여인 사원들만 등록할 수 있다. 일단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영업 담당자들은 실적 담당자 코드입니다. 실적 담당자들 내용들이 조회가 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실적 담당자 코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취소를 하고요. 여기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 그 위에 있는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을 눌러서 조회를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박대리는 거래처별 등록에 품목 등록 실적에 보시면 거래처별 등록에 지역 거래처별 분류 여기에 지역과 거래처별 분류는 물류관리 내역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여기 지역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F2키 누르면 물류관리 내역 코드에서 왼쪽에 보시면 물류관리 내역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한 내용들이 조회가 되고요. 또 거래처별 분류 누르시고 F2키 누르면 거래처 분류는 매출 거래처와 구매 거래처가 있네요. 우리가 판매하는 매출 거래처와 구매 거래처.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 이걸 확인해 보죠. 거래처별 등록의 지역과 거래처별 분류. 이게 물류관리 내역에 있다는 말이죠. 그럼 물류관리 내역 등록 왼쪽에 물류관리 내역 등록 메뉴에서 조회를 하면 지역입니다. 지역이면 서울부터
각 지역 나오죠. 지역. 다음에 거래처 분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매출 거래처, 구매 거래처. 이 내용은 물류 관련 내역의 물류 관련 내역 등록 메뉴에서 저장된 데이터가 조회가 되죠. 그래서 박대리 이야기도 맞습니다. 정차장은 품목별 등록에서는 이게 물류 실적 등록 고객 담당자 품목 등록이 있습니다. 품목 등록의 조회. 여기에 나타난 정보. 품목별 등록에서는 품목의 영업 담당자, 구매 담당자, 자재 담당자, 생산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등록을 할 수 있죠. 여기 나온 것도 한번 F2키를 여기 클릭을 하고 F2키를 누르면 여기 실적 담당자들이 나옵니다. 전체 누르시면 저를 누르면 여러 사람들 실적 담당자들이 등록이 돼 있죠. 취소. 구매 담당자에 가서도 그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회하면은 여러 사람들 할 수 있죠. 자재 담당자도 이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없으면 전체에서 조회. 또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죠. 생산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F2키 눌러서 전체로 해서 조회.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들은 어디에 지금 영업 담당, 구매 담당자, 자재 담당자, 실적 담당자의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은 물류 담당자. 여기에서는 F2키 누르면은 실적 담당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는 메뉴는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에서 등록한 내용이죠. 물류 담당자 코드에서 등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오케이. 자,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2번 이대리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아래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물류, 모듈 자재관리, 전표 코드는 도메스틱 구매. 다음 중 회계 처리, 메인 마감에서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메인 마감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죠. 제품, 원재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 부가세 예수금. 이거 조회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 맞죠? 그 다음 원재료, 예상 매입금,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는 매출할 때 부가세 미리 받아놓은 부가세를 미리 받아놓은 거죠. 그 부가세 예수금인데 우리가 사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고 부가세 대급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4번이 틀렸는데 이걸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으로 확인할 때는 회계관리 연결계정, 회계 연결계정 과목 등록 이 메뉴로 확인합니다. 여기에 모듈은 자재관리, 그 다음에 전표 코드는 도메스틱. 조회를 보면 제품을 구매, 제품 계정 코드는 14700, 코드는 제품 구매죠. 제품 구매. 순번명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는 순번명 제품. 다음에는 원재료 14900. 다음에 외상 매입금 25100.
다음에 부가세 대입금이죠. 부가세 예수금이 없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부가세 대입금은 우리가 나중에 미리 부가세를 미리 납부를 하는 거죠. 그 부가세 대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아닌 거,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입금이 맞죠. 문제 3번입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품번 NAX A420. 다음 품목에 대해 고객별 출력 품목을 설정하여 주문서를 인쇄하려고 한다. 고객과 출력 분명히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고객별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리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메뉴를 찾아야 됩니다. 이 메뉴는 고객별 출력 품목 등록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회하면 NAX A420 없죠? 스크롤 다운 하면 NAX A420 있습니다. 먼저 제일물산을 보면 본래는 분명히 산학자전거 P20G죠. 근데 제일물산 같은 경우는 MTB20G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MTB P-20G,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제일물산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영동바이크 보겠습니다. 영동바이크 같은 경우는 A420을 산악자전거 20G로 출력을 해달라. 산악자전거 20G 옳습니다. 다음에 도렉스는 MTB, DOR MTB P-20G, DOR MTB P-20G 여기도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JTO는 네오 MTB 20G, 네오 MTB 20G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물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죠. 만에 하나 조금 전에처럼 품번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품번에다가 직접 NAX 다시 A에 420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찾을 수 있죠. 같은 내용들입니다. 문제 4번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조건이 있고요. 문제 내용을 메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다음 중 보기 기간에 계획된 품목별 판매 예상 금액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메뉴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수정 계획과 수정 계획 반영을 해서 수정 계획 수량과 단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관리도 쭉 펼쳐보겠습니다. 영업관리에 판매 계획 등록 판매 계획 등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계획 2019년 사업장 자동차 본사 계획연도 7월 하고요. 저의 품목별 판매 예상 금액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에이텍 300 일반 자전거
수정 계획 단가, 판매 예상, 수정 계획. 그래서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에이텍 200 유아용 자전거, 에이텍 2000 유아용 자전거는 5천만인데 4,600만,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산악자전거 5,600, 5천으로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화이트 4,600인데 5,600으로 되어 있어서 1번이 맞습니다. 판매 부분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 5번 풀겠습니다. 아래 조건의 데이터를 줘야 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의 견적 기간에 등록된 하나 상사의 견적권을 적용받아 수주를 등록하고자 할 때 견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수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수주 등록, 견적 적용받아서 수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등록 메뉴에서 일단 보기 조건, 검색 조건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사업장, 컴퓨터 본사, 주문 기간 7월 6일부터 7월 10일 확인하시고 조회. 그래서 견적 적용 조회, 견적 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확인해서 조회. 이 중에 하나 상사죠. 하나 상사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견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품목, 견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거는 이거죠. PS 화이트입니다. PS 화이트. 그 다음에 일반 자전거는 하나. 그 다음에 다크 그린은 5개.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산악자전거는 아예 없죠. 이건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 이것만 봤을 때, 이 화면에서 봤을 때, 견적을, PS 화이트는 견적을 10개를 받아가지고 아직 출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수주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반 자전거는 견적은 5개 냈는데, 수주 받은 건 4개를 받았죠. 근데 견적 잔량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주 등록을 그 전에 했다는 이야기죠. 한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4번에 걸쳐서 수주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겠습니다. 그냥 닫으면 됩니다.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 중 회계 처리 수급 메뉴에 선수 정리 탭에서 등록된 선수금 정리 내역을 전표 처리했을 때 발생한 전표 대체 대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회계 처리 수금입니다. 회계 처리 수금 메뉴에 본사의 기간이 7월 26일부터 7월 31일 확인해서 조회해보죠. 수금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금은 정상 수금이 되고요. 선수는 선수금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 정리 탭은 여기서 눌러야 됩니다. 선수금 정리 내역을 수금 메뉴의 선수 정리 탭, 선수 정리 탭이죠. 화면에 본 것처럼 선수 정리 탭에서 등록된 선수금 정리, 여기에 조회. 그러면 여기 하나 상사가 있네요. 선수금 50만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전표 처리를 하라. 그러면 이거 체크를 하시고, 그냥 전표 처리하면 안 되죠. 처리할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전표 처리. 처리할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체크했습니다. 체크. 조회를 다시 하고, 체크하시고, 전표 처리. 전표가 미리 다 발행이 됐네요. 발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 전표에 가서 전표 처리했을 때 미리 했습니다. 전표했을 때 발생한 전표 조회를 하면요. 회계 전표에 선수금 처리 50만 원 했습니다. 이 중에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선수대체, 외상 매출금 선수대체 내용, 이게 답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선수 정리에서 만약에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선수 정리 내용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는 이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되고요. 선택을 해서 처리했는데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 하나 상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선택을 했다. 그럴 경우는 이거 체크를 하시고 전표 취소를 해서 취소하겠습니까? 예. 취소하면 회계 전표에는 없죠.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 정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고객을 선택을 해서 전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본래는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미리 처리된 내용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7번입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컴퓨터 본사는 출고 기준으로 채권 관리합니다. 그래서 보기 중 미수채권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로 오른 거. 미수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나간 것 말한 거죠. 그래서 미수채권 관리 부분이 있어요. 미수채권 집계 왼쪽에 미수채권 집계 메뉴 더블 클릭하고요. 그래서 본사 조회 기간 7월 1일부터 10일. 7월 누르면 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확인. 그리고 조회 기준은 국내 출고 기준, 미수 기준은 발생 기준. 그래서 조회. 그래서 고객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수 채권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잔액이 나오죠. 잔액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 전공은 500만 원. 대충 하면 보죠. 하나 상사 200만 원. 가장 적으니까 하나 상사가 더 적죠. 그 다음에 빅파워는 580만 원. 그럼 하나 상사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제동기어는 300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 상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답이니까 이걸 V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한국자전거 본사는 고객 주식에서 세림 와이어로부터 이거를 수주받아 8개를 출고하였습니다. 그 후 고객 요청에 의해 수주 잔량 취소 요청을 받았다면 활용해야 하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수주를 10개를 받았는데 8개가 출고됐습니다. 그 다음엔 2개가 남았죠. 그래서 2개를 보내려고 했는데 고객이 요청해가지고 수주 잔량 2개에 대해서는 취소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수주를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예. 수주를 멈추도록 하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출고 처리하면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고 처리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1일에 고객 수주를 받아 출고 처리했다. 7월 달로 하고요. 확인. 주문 출고죠. 조회. 주문 적용. 7월 11일. 11일에 조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어쨌든 그럴 경우에 멈춰야 되는 경우 수주 마감 처리합니다. 수주 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7월달 거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수주 세리마이어 이게 수주 마감 처리 이렇게 지금 현재 수주 잔량이 2개가 남았네요. 수주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처리되기 때문에 이 2개에 대해서는 이제는 출고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메뉴는 출고를 못하게 하는 메뉴가 수주 마감 처리입니다. 다시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체크를 해서 수주 일괄 마감 취소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진행으로 되죠. 다시 체크하고 수주 마감 일괄 마감 처리 하겠습니까? 예. 마감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마감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출고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수주 마감 처리에서 이 메뉴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9번 보겠습니다. 9번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면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있고요. 보기의 검사 기간에 품목을 검사했습니다. 다음 중 불량 수량이 가장 많은 불량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는 검사, 출고 검사 등록, 왼쪽 영업 관리의 출고 검사 등록 메뉴에 한국컴퓨터본사 검사기간 7월 16일부터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확인. 그래서 조회. 그러면 150에 페달을 검사 수량을 300개 전수 검사했네요. 전수 검사에서 합격 수량이 294고 불량이 6개인데 이 불량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불량 내역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파손은 1개, 찍힘은 1개, 긁힘은 1개, 마모는 3개. 3개가 가장 많이 불량이 체크가 됐네요. 그래서 다음 중 불량 수량이 가장 많은 불량, 마모죠, 마모가 3개로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불량이 없네요. 10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좋아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이건 검색 조건이니까 나중에 보겠고요. 주식회사 본사에 2019년 7월 한 달간 매출 채권 회전율을 계산했다. 다음 회전율이 가장 큰 고객은 누구인가? 매출 채권 회전율 메뉴 왼쪽에 보면 영업 분석 쪽에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컴퓨터 사업장은 본사. 조회 기간은 7월 한 달이네요. 7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조회. 매출 채권 회전율. 여기 회전율 나오죠. 회전율이 가장 큰 거 1.33. 1.33 하나상사. 뭐 단순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11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를 보죠. 본사는 영업
업무에서 품목 단가를 사용한다. 다음 중 구매 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낮아 판매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구매 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낮아서 할 경우 이 메뉴는 어디서 있느냐? 영업관리의 가장 아래쪽에 보면 기초정보관리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품목 단가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품목 단가 등록에 조회하겠습니다. 조회. 이제 계정 구분은 너무 많아가지고 계정 구분은 반제품 조회. 반제품이니까 많이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근데 구매 단가 말고 판매 단가 탭에서 다시 조회. 그래서 구매 단가, 판매 단가 있는데 구매 단가가 더 싸야 되겠죠. 그리고 이윤을 남기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매 단가보다 판매 단가 적다. 그럼 구매 단가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죠. 이런 품목이 어떤 거냐? 아이론 프레임은 구매 단가는 대충 만 원에서 3만 원 잘 판 거죠. 그 다음에 전장품 아세이는 6만 5천 원에 사가지고 10만 4천 원에 팔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은 5만 천, 그래서 6만 9천. 구매 단가는 5만 천, 판매 단가는 6만 9천. 괜찮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은 7,230원에 샀는데 6,500원에 팔아서 손해를 보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답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많은 격려가 되겠습니다.